기획 단계 도면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도면으로서 표현을 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큰 덩어리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불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제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르기 영역을 써서 필요한 만큼만 딱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숨겨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더 화면 출력했을 때 얘네가 안 보여진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적당히 된 것 같다 그러면 비주얼 스타일을 도면 보는 모드로 바꿔 주셔야겠죠. 그리고 기타 또 이거 하실 때 선을 반듯반듯하게 봐야 되니까 엔티알리어싱 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상에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평면 영역 이런 애들, 참조 평면 이런 애들은 나중에 이제 출력을 한다든지 하실 때 설정해 보면은 이렇게 옵션에서 내가 참조나 작업 기준면 같은 거는 화면에서 숨기고 출력하지 않겠다라는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저희가 참조 평면도 상황에 따라서는 중심선 대용으로 좀 썼다라고 하시면은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애들은 당연히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제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참조 평면이나 참조선은 아예 출력하지 않겠음 이라는 게 가능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쟤네가 출력돼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력할 때 제어할 수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좀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안 쓴다 그러면 제어를 별도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안 써도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숨기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카테고리별로 숨기는 거겠죠. 그리고 상세 수준은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높을 필요는 없어요. 낮음 정도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낮음 정도로 하셔도 되고, 이 기획 단계에서는 영역의 구분 같은 게 정확하게 보이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감재가 상세하게 보일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벽체 부분에 가시성 그래픽 재지정을 카테고리별로 색상을 주로 많이 칠해서 씁니다. 간단하게 어떤 규모다 이런 것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아직 계약하기 전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정보를 내가 다 그려놨다고 할지라도 그걸 보여줘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렇다고 치면은 그걸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라도. 그렇다고 치면은 얘네를 상세하게 보여줬더니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건축주가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비교를 했다거나 품질이 어쩌느니 뭐 이런 걸 확인했다고 치면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하기 전에는 그런 정보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키지 않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상세한 게 모든 상황에 맞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까만색으로 채워주면은 표면 패턴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절단 패턴이죠. 잘려져 있는 구간을 까만색으로 해주셔야죠. 그래서 절단 패턴에 솔리드 까만색으로 칠을 해주면은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기획 도면에서 상세 수준은 무조건 낮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특히나 벽체 같은 경우는 상세 수준이 높음이면 그 마감재들이 전부 보이잖아요. 근데 낮춰버리시면은 이런 게 사라지죠. 다만 문제는 패밀리들이 문제예요. 얘네들을 상세도 수준에 맞게 전부 3단계로 전부 만들어 놓은 경우라면 상관없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세 수준을 높음으로 해놓고 쓰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도 수준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했는데, 안쪽에 실내 인면도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런 마크들은 보여야 되니까 둘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해치들이 나오는 건 좋은데, 까만색 선에 굵기가 또 좀 너무 굵거나 이러면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해치는 좀 흐린 선으로 낮출 거고,
출력되는 선의 굵기도 좀 가늘게 볼 거고, 그리고 잘려진 부분의 선 굵기와 잘려지지 않은 부분의 선 굵기들은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나게 설정을 바꿀 겁니다. 이제 그런 설정들은 비주얼리티 그래픽에서 하시는 거죠. 비주얼리티 그래픽에서 하시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런 설정들은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회사에서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적어도 저희가 이 규칙은 있었어요. 중요도가 높은 애들은 좀 굵은 선이라도 굵게 쓰고, 같은 단면선일 때라고 해도 중요도가 높은 애들은 조금 더 굵게 쓰고, 물체의 크기가 좀 작은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잘려진 부분이라고 해도 중간 굵기 정도를 쓰는 거를 추천드렸죠. 왜냐면 이런 애들이 굵어지기 시작하면은 물체가 다 안 보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커멓게 나오는 경우, 얘보다 더 작은 애가 이만큼 굵기로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창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도면이 도면처럼 안 보이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잘린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굵기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중요도의 관계를 좀 잘 기억하셨다가 설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는 잘 모르겠으니까 모두 확장한 다음에 모두 선택을 하시고, 모두 확장, 모두 선택, 나중에 실제 하실 때는 각자 성향에 맞게, 회사 스타일에 맞게 정리해 놓고 쓰셔야 됩니다. 투명, 여기 부분은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재지정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모두 확장, 모두 선택, 모두 확장 하시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색이 칠해진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해치, 표면에 투영되는 패턴이 보이는 곳, 이게 이제 뭐 해치 같은 거겠죠. 표면 해치 같은 애들일 건데, 이런 애들은 얘를 눌러서 아무거나 누르셔도 됩니다. 패턴은 재지정 없음, 그러니까 원래 들어가 있는 설정대로 쓸 거고, 색상은 한 단계 낮출 겁니다. 해치들이 진해서 좋은 경우도 있는데, 진하면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치는 한 단계 회색으로 낮춰서 조금 흐릿하게 보이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고, 이때 표면에 투영되는 선의 굵기, 또 패턴은 원래 모양을 따라가되 선의 색상은 투영되는 선이니까 뭐 회색하셔도 되는데, 뭐 까만색 하시든 회색 하시든 요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저는 투영선이니까 일단은 표면에 패턴 빼고, 패턴은 회색으로 할 건데 선은 일단 까만색으로 할 건데, 두께는 일단 무조건 제일 가는 애.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제 모든 투영되어 보이는 선은 전부 제일 가는 선으로 출력될 겁니다. 그리고 잘려진 곳 모두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잘려진 곳을 쭉 내려가다 보면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데 눌러서 잘려진 곳의 선은 전부 다 색상은 까만색, 선의 굵기는 3번 굵기 정도로 통일할 겁니다. 잘려진 곳의 해치는 패턴은 원래 패턴을 따라가되 단면에 해치니까 회색 써도 괜찮겠지만, 잘려진 경우니까 까만색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의 해치 같은 경우는 회색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잘려진 해치 같은 경우는 까만색을 쓸 거다입니다. 까만색. 그리고 투영되는 선은 까만색 제일 가는 선, 잘려지는 선 같은 경우는 3mm 까만 선, 이렇게 쓰겠다라는 조건이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모두 선택하시고 잘려지는 절단선의 굵기는 2번으로 하고요. 2번 굵기로 할 거고, 중요 부위만 강하게 강조할게요. 평면에서 가장 잘릴 확률이 높은 애는, 중요하게 잘리는 애는 벽이죠. 벽. 그래서 벽체 부분을 찾아서 벽체만 좀 굵은 선으로 할 겁니다.
벽체의 잘려진 부분은 3mm 또는 3mm가 아니고 3번 굵기 또는 4번 굵기 해주세요. 벽체 부분의 솔리드 패턴, 채우기 패턴은 까만색 솔리드로, 패턴은 요 벽체 부분에 한해서만 솔리드로 강제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꿀 생각입니다. 벽만 하시면 되고요. 모두 선택한 상태가 아니고 벽만 클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황에 안 맞는 상세한 애 또는 2D 모양이 안 만들어져 있고 3D 형태만 있는 걸 갖다 썼던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부분은 실제로 출력하면은 시커먼 게 들어가서 나오고, 여기 부분은 시커멓게 나올 수 있어요. 저런 부분은. 그래서 항상 패밀리 쓰실 때는 상세한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상세 수준에 따라서 적당히 보여지게 표현되어 있는 도면 표현까지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쓰시는 게, 그런 걸 좀 골라놓고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기획평면으로 나타낼 때 표현 수준이 조금 더 바뀌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제 적당히 완료하시면 돼요. 적당히. 굵기 차이가 많이 안 나긴 하는데 지금 보면은 무늬 잘린 곳과 투영되는 부분의 굵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이 선 굵기들은 관리 메뉴에 가셔서 추가 설정에 보면 선에 대한 모양별로 굵기라든지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선 두께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축척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10, 20, 50, 100, 200, 500 이렇게 되어 있고, 모델 형상의 선의 경우 1번 굵기라고 하는 거는 0.18mm를 뜻해요. 100분의 1인 경우는 0.1mm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웬만큼 얘네들 설정해 하면 그냥 거의 비슷하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차이가 확실하게 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값을 좀 바꿔주시면 돼요. 저희가 몇 분의 1을 쓸지 모르겠으나 거기 축척에 맞게 0.18이면 상당히 굵은 굵기예요. 얘하고 거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몇 분의 1일지는 모르겠는데 얘네가 좀 가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값도 전부 0.1mm로, 가는 선은 좀 0.1mm로 바꾸고 쓰셔도 도면 효과를 위해서는 훨씬 날 수 있어요. 2번 굵기는 0.2mm 정도 되고요. 3번 굵기는 0.35mm 정도 되니까 1mm, 2mm, 뭐 3mm 정도라고 생각해보면 요 정도 선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 1번, 2번, 3번 되어 있던 선 굵기라는 게 1mm, 2mm, 3mm를 뜻하는 게 아니고 1번 굵기, 2번 굵기, 3번 굵기 얘를 뜻하니까 여기서 선 두께를 조절하시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저 그 선 설정하는 거 쓰실 때 이제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